예, 이어서 이제 12주차 그거 자신의 강점 그거를 갖고 이제 뭐 이제 강의를 더 진전시켜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2차 시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의 강점을 찾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뭐 강점 찾는다. 그러니까 정말 좀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피하라. 그러니까 PR이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적극적으로 알려라 뭐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회에서는 자기의 강점을 적절하게 그같이 드러내고 자기 장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자신의 강점 이러면 제가 자신의 강점이 뭘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정근대 사회에 같이 많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제 강점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강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체계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강점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강점 중에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는가가 가장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강점 찾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때 정말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가 하는 게 뭐 하는 건지. 그-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책을 읽었는데 그게 눈을 계속 읽어가지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읽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소설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뭘 읽는 거를 그거 같이 이제 즐기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두 번째는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 지금도 이제 많이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러는긴 하는데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데 이게 이제 바로 강점을 찾는 첫 번째 출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을 가장 즐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강점, 그 범위를 좁혀 나가시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모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 그러는 거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썼더군요. 그러니까 친구 뭐 한 3, 4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판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데이터하고 수치화해가지고 그 강점을 그같이 그 얘기하고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생각이고 그 당시에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기 강점을 쉽게 이제 그같이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그 나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그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고 진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그러는 것들도 그게 뭐 아비투스랄지 그러니까 성향, 취향 뭐 이러는 거랄지 성격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서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강점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점을 찾아 나가는데 저 앞에 시간에 얘기했을 때처럼 저는 제가 가장 잘했던 건 서울로 가겠다. 이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가겠다. 그 결심했던 거,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겼던 거, 그것이 제가 제일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저 이제 CCC인데, 캠퍼스 클래스메이트 커플입니다, 제가. 그래서 7년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는데, 그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잘했던 게 무엇인지 그런 강점을 그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까지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로는 부족한 일을 5기로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자기 강점을 쉽게 그같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안 되는데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열정을 보이고 이러는 거에서도
그 자기가 어떤 의지와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새삼 발견하고 자기도 스스로 놀라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점 찾기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찾아나가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과정에서 이제 그 주목해 볼 수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이 드는가.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정말 졸리고 잠만 오는데 어떤 그 뭐 갑자기 춤을 춘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노래를 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뭐 열정을 갖고 뭐 뷰티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뭐 상상력을 펼친다거나 이런 때 막 그 열정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특히 저 이제 토론 수업도 해봤는데 그 토론할 때도 학생들의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학생은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정을 보이고 이런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아주 그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 가지고 그 저 학생은 평상시에 보는 것과 너무 다른 열정적인 면을 보여줘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도 자신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는 그 프라이드, 자랑스러운 거, 자기 자신의 존재감, 그다음에 자긍심 이러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 자긍심은 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요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부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갖다가 그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자기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러는 데에서부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씨 가문이니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도 이제 자긍심의 일환이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제일 자랑스러운 때는 언제인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강점을 알게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제 어떤 모습 중에 닮고 싶은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부분 중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지 그런 사람을 하나 정하는 게 좋고 롤모델을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같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인내가 주어져야 되고 고통의 시간과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의 나날과 강력한 그런 고통, 그걸 겪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롤모델의 그런 것들,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같이 숙지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이제 그 강점 찾는 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는 피드백,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조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러 이제 인성이 참 좋다. 이제 물론 착한 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성이 좋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은 각자 다양한 방식의 그와 같은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강점 찾기의 핵심적인 거고 이런 절차적인 방식 아홉 가지 방식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거에 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 대한 강점을 쉽게 그와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피테 드러거라는 그런 유명한 이제 그와 같은 미국의 경영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인간의 그 성과 창출하는 능력 이런 거는 자기 강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갖고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창의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했던 거는 그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자기를 갖다 같이 보편적인 잣대로 지켜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드래버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점을 보완하지 말고 그거 보완할 사이에 차라리 강점을 더 발전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해서 보편적인 잣대로 똑같이 맞추는 것보다는 약점은 약점대로 남겨놓고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신장시켜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어느 한년에 자기 약점을 어느 한년에 다 고치고 그걸 갖다 같이 해서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리더십의 지금 전략 중에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 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식 중에 이런 9가지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를 관찰한 그런 강점을 찾아낸다면 상당 부분 앞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나아가가지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데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강점 찾기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되게 지금까지 뭐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이론 중에 이제 셀프 리더십이랄지 4차 산업에 관한 이런 이론들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개돼서 이렇게 쭉 나오고 학문화되고 교육의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서 시행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정말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맞는가 뭐 이러는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체계화 잘 시켜놓고 이런 방식에서 좀 더 그렇게 자기 강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강점을 살리고 그걸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찾아내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강의 중에 진짜 자기 강점을 잘 인식하고 이 부분에 난 내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걸 이번 학기 동안 깨달았다면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점이 그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그렇게 실천에 옮겨서 그 강점을 살려내는 거 그거는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며 저도 경험해 본 바로는 그 강점을 좀 몇 가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인식해서 그거를 충분히 살리고 뭐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그러는 것들을 좀 찾아서 자기 강점을 대학 다닐 때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강점을 찾았다면 제일 그와 같이 하는 거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할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제 목표 설정 중에 이것 중에 이제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범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그 대개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간단한 방식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필요성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상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 그 과정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범주화인데 대부분 되게 이제 그 어떤 지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범주, 공간을 같이 생각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부터 태국,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여러 그런 동남아 지역을 캄보디아 뭐 이런 데를 진출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미국, 그다음에 이제 남미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전파시키고 그렇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이게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여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행은 자기 목표를 설정할 때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점에서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첫 번째는 현실 가능하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아주 오랫동안의 실천에 옮겨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걸 나눠서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지역 공간 개념을 넓혀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취업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일본을 진출해서 기술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동남아로 뻗어나가는 그런 전략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봐라. 이게 이제 제일 고al. 이 한국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해외 나가면 그 한국에서는 중간쯤 가는 기술이지만 세계에 나가다 보면 최고의 기술자로 그렇게 이제 돼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자를 앞지르고 기술을 앞지르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목표를 갖다가 잘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목표 설정 이거는 좀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점을 찾았다면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
목표 설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면 누구든지 이제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목표도 금방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할 때 되게 대가 이제 저 생각에는 대부분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 단순하고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면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해요. 1안, 2안, 3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1안의 목표는 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2안, 그 다음에 3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체계적이고 구체화시켜서 생각해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중에 그러면 왜 자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그건 뭐 그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건 이제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 즉 풍요로운 삶은 거기에 이제 그 돈도 돼야 되고 여러 기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맞아 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마음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느림의 철학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상당히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다양한 방식에서 전략이 요구되는 거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은 풍요로운 질적의 삶. 그러니까 풍요롭고 상상력과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여유. 이것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상호 교환 작용을 일으켜서 효과를 발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셀프 리더십은 이제 그 자기 목표 설정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이건 이제 뭐 쭉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인생의 이제 그 성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성취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을 때는 사람이 이제 느긋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태해지고 그래서 느긋해지는데 어떤 일이 주어지고 우리가 목표가 생기면 그 열정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은 무의미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목표를 갖게 된다면 거기에 그렇게 빠져서 뭘 달성하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그리고 삶이 또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많은 걸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목표 설정이 진짜 필요한 거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전략에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공과 관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공과 관련 있는 건 주변의 전공, 그 연계된 전공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꼭 전공 갖고 모든 걸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30% 정도도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런 가치관을 또 달성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공간의 범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단기의 범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고의 틀,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 이제 이거 얘기가 이제 그 핵심적인 것 중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이제 펼쳐지기 마련인데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과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해내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이런 목표 설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 설정 중에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파악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표 이제 그 설정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탐구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그거 정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됩니다. 그건 최종 목표에 이제 가치성을 부여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뭐
그런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별로 무의미한 시간과 나태한 시간을 보내게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 단기적 목표 설정, 이거는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의 방법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문제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방법론을 통해 갖고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셔서 만약에 글을 쓸 때 이 부분이 이제 그와 같은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여러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내 인생에서 목적을 찾기. 그때 대학 때 이제 많이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되게 어떤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뭐 그거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찍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일찍 찾는다고 해서 목적을 바로 찾은 것도 아닙니다. 대학에 대부분 대학 와서 많은 그런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 인생의 목적 찾는 방식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때 찾았던 방식이 전체 인생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이 자기 목적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지 이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고민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그 목적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제 그 실제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 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더 발전시키고 그 목적을 더 키워나가고 그렇게 할수록 더 구체화하고 전략을 잘 짤수록 더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목적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적 찾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비투스, 뭐 취향,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그 다음에 지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목적 찾기에서 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거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 저 바닷가의 소라도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고 자기가 그와 같아요.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쓰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그게 이제 목적 찾기의 핵심적이고 출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의 중요성이 진짜 앞에서 쭉 얘기한 게 그 중요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보편적인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묻어서 가고 자기의 이제 목적이나 그 취향,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중간에 서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방식이 지금까지는 무난하고 극단에 서지 않아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고 무난한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어떤 학자랄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게 이런 이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게 이제 통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K 방역에서 우리 각자 옛날에는 공동으로 묻어서 갔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정말로 투명한 것처럼 가서 어디에 몇 시에서 신용카드를 썼고 어디에 갔고 하는 것이 모두 드러나는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방역하는 데 써서 그렇지 우리가 그 정부 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감시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에서 만약에 감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모든 인간을 다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 감시를 다 하고 이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치밀한 목적성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중간적인 삶을 갖고 다른 사람과 같이 뭉쳐서 조직화한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중간에 그런 자기 역할을 하고 가면 아무런 그런 게 문제 없고 가늘고 길게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한 가치관과 이러는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그런 삶이 될 거다.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와 같은 가치관, 목적 설정이 정확하고
아주 그와 같은 방식에서 긍정적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제 이것과 관련시켰어요. 이제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목표 설정에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자기 분석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갖고 수업 시간에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 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과제로 줘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여기서 소개만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기적인 목표 성취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인성의 경력에서 장기 목표 수립,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 수립, 자신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도전적인 목적을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방법론을 쭉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저런 성공적인 삶을 그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 만세하는 자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제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글쎄요 대면 수업이 진행될지 이제 저는 뭐 정말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앞에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마지막 그 시험 볼 때 얼굴을 뵙게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가르치는 그런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13주차 이 강의에 이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